뭐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많은 카페를 다녀보는데 여기 올 이유가 지금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카페 일단 커피 맛이 투썸이나 대기업보다 맛있나? 일단 아니에요. 가격이 저렴한가? 근데 아메리카노 4,000원이죠. 인테리어가 갈만한가? 아니죠. 그 어떠한 메리트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대표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있을까요? 여기는 광명이고요. 저희가 오면서 느꼈는데 여기 뒤쪽 골목이 재개발 지역이라서 네네네. 거의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그 양쪽이 다 천지개벽이라 그래가지고 재개발을 하고 있어요. 삥정원의 골목 카페 찍으러 왔거든요. 로스터리 카페입니다. 로스터리 카페 레논이라는 곳이고 대로변에 있어요. 이렇게 사실 사람들은 많이 지나다니는데 장사가 엄청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 오면서 봤는데 상가들도 막 이렇게 임대 딱지 붙여있고 그런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 재개발되니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다 이주를 다 했어요, 거의. 지금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들어가 보시죠. 네,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로스팅 업무를 하시구나.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네. 광명에서 카페레논이라는 1인 로스터리 카페 운영하고 있는 전병선이라고 합니다. 고민거리가 뭔지 들어야 되니까 앉아서 얘기하시죠. 뭐가 가장 큰 고민이죠? 개인 카페 하시는 분들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요즘 분위기 자체가 매출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유지하는 거가 좀 많이 힘든 상태라서. 여기 대표님 원래는 IT 업계에서 일을 하셨대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시피 직장 생활 안 맞으면은 내가 뭐 해야 되지? 맞나? 이 생각 하잖아요. 이 고민하시다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바리스타로 1년 반? 1년 정도, 1년 반 정도 일하시다가 원두 납품 회사에서 원두 로스팅을 하시고 창업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IT 업계에서 그 근무하실 때는 연봉이 어느 정도 됐었죠? 거기서 나온 지도 10년 가까이 됐고 요즘은 IT 하시는 분들이 연봉 기본 초임도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중소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매출? 매출이 아니고 이제 연봉 한 2천 중반 뭐 3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 받았었고. 그러면 왜 갑자기 커피를 선택하시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컴퓨터를 만지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재미있었고 제가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회사에서 회사 구성원으로 하니까 거기도 내가 내 회사를 창업하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프로그래머로서 길게 갈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어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뭐 계속되는 야근에 뭐 밤새는 일도 뭐 자주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걸 내가 길게 할 수는 없겠다. 그때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고 이제 아이들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아이들은 없을 때였는데 뭐 출산하고 육아하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는 쉽지 않겠다. 오래 가기 진짜 힘들겠다고 판단을 하고 좀 장기적으로 길게 할 수 있는 내 일을 가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조금 잠깐 쉬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가 그때쯤에 근데 제가 이제 원래 저는 커피를 안 마셨어요, 사실은. 성인이 될 때까지 거의. 친구가 커피를 시작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친구가 안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할 때 그 문드립해서 커피를 내줬는데 이건 내가 알던 커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은 커피는 쓰는 거야라는 게 이제 무의식 중에 내리잖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쓰는 거라서 이제 단 걸 좋아하는데 쓴 거를 먹어야 굳이 내가 그냥 다시 일하기 싫은데 뭐 하지? 하다가 커피 마셔보니까 커피가 내가 알던 커피가 아니네. 네. 하다 보니까 그냥 호감이 가서 그때부터 뭐 일을 시작은 시작하시. 어떻게 보면 시작은 그렇게 된 거죠. 창업 비용이 1억 5천이라고 하셨나요 그때? 1억 한 2천 정도 들었어요. 네, 1억 2천인 여기. 근데 지금 매출이 최고 매출이 500 정도였었고 한 달에 요즘에는 300에서 오락가락 한다. 굳이 네. 여기다가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대로변이었던 것도 좀 크고요. 어찌됐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 그냥 동네 카페처럼 그런 분위기로 동네 맛집 정도로 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마침 또 비어 있었고 한편으로는 제가 조금 시간에 조금 쫓기는 것도 있었고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결정을 했었어야 됐는데 계속 그 전에 이제 부동산을 알아볼 때 이제 불발난 것들이 몇 개 있다 보니까 제가 조바심이 조금 있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그냥 했다 이거네요. 내가 사는 곳이니까 네. 대로변이기도 하고 일단 한번 해보자. 뭐 그것도 있었고 여기가 이제 재개발. 커피를 한번 마셔보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커피를 한번 드셔보시죠. 네네, 편하게. 네. 뭘 마셔보면 좋을까요? 에스프레소나 에스프레소? 아이스 아메리카노. 원두가 저게 다 이게 단가요, 근데? 네. 뭐 전에는 사실은 이제 여분을 한 네네. 매장에 한 2, 3kg 정도씩 유지하고 있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매출도 그렇고 특히 산미 있는 지금 에티오피아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호불호가 강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또 더 많이 안 찾으셔가지고 디게싱은 따로 안 하시나요? 네, 저는 디게싱 디게싱 안 하다면 이게 언제 볶은 건가요? 요것도 어제, 요것도 어제. 어제. 네. 어제. 바로 로스팅해서 바로 그냥 먹고 사는. 네네네. 에스프레소 참 좋아해서. 로스팅 하실 때
이거 좀 봐주면 46mm 정도 들어갈 거예요. 약간 양이 좀 많긴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의도하신 네. 걸까요? 약간 먹기 편하게. 네. 전체적으로 좀 많이 떫어요. 종이 같은 느낌? 근데 이게 가스 때문에 추출이 좀 안 되는 느낌이 좀 많이 받습니다. 과일 노트가 선명하게 하려면 차라리 빡 앞쪽에 산미가 있더라도 혀를 딱 쳐주는 스파클링한 느낌이 나야 되는데 산미가 뭉툭한데 자극적인 커피 안의 성분까지 완벽하게 풍성하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떫은 느낌은 사실 저는 디게싱만 좀 돼도 많이 줄 것 같거든요. 추출 온도가 꽤 낮은 편이에요. 커피는 꽤 라이트하고 디게싱이 안 된 상태에서 커피를 밀어내는 가장 중요한 온도가 낮은 상태여서 커피가 좀 약간 다 겉돌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이 상태로 아메리카노로 나가면 사실 저는 더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인텐스가 낮은데 연한 상태에 물을 만나버리면 맹맹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제가 저 아침에 내렸던 건데 사실은 쟤랑도 얘랑도 지금 저 차이가 조금 벌어져 있어가지고 네, 놀라셨구나. 그 사이 저도 지금 조금 그쵸? 당황스럽긴 해요. 네. 추출 세팅을 잡을 때 있어서 제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은 네네. 텁텁하거나 떫거나 이런 네. 자극적인 느낌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제 추출수 온도를 낮춘거나 이런 것도 그런 의도에서 네네. 있던 것도 있고 네. 여기서 뭘 어떻게 하면은 더 맛있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상황이면 분쇄도를 조금 더 줄여서 한번 추출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이 원하시는 맛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그동안 저희는 이 아메리카노 먹어보겠습니다. 아, 네. 약한 거. 네, 로브스타가 좀 들어가나요? 아닌가요? 아메리카노 어떤가요? 전자동 머신으로 내린 맛 나요. 이렇게 모나지 않게 둥글둥글한데 좋은 커피 먹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장점을 편집하거나 디테일한 느낌보다는 차선의 차선 같은 맛이랄까요. 그래서 전자동이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커피랑 차별점은 갖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 살짝 끝에 조금 남아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제 끝에 남는 맛 텁텁하거나 드라이해지는 거를 잡으려고 항상 거기에 포인트를 조금 많이 두는 편인데 아까 레몬 갖다가 복숭아 같은 향이 나는데 부정은 사실 비슷하거나 좀 더 세요. 향은 많이 올라왔는데 부정적인 게 가려지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잡아보면 어떨까요? 온도를 올려볼게요. 온도요? 네네. 92도까지. 훨씬 낫잖아요? 단맛이 훨씬 올라왔네요. 이것도 완벽하진 않은데 아까 거보다 훨씬 나아요. 딱 한 번만에. 끝맛이 확실히 좀 더 깔끔해진 것 같긴 해요. 저는 대표님 세팅을 건든다기보다 대표님 원두 상태에서 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 커피가 만약 2주가 지난 상태에서 대표님 세팅이면 맛이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쪼을수록 향민 올라와도 부정도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부정을 가려야 되잖아요. 그런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색을 풀고 물 온도를 올려서 결정을 좀 가릴 수 있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디게싱을 안 하는 이유가 완전히 테스트를 안 해본 건 아니고 초창기에는 뭐 네네. 5일, 7일, 10일 네. 이런 식으로 디게싱도 두고 테스트도 해봤는데 뒤에 그 기름 젖으면서 약간 좀 찌든 느낌 찌든 느낌? 네, 그 느낌이 조금 많이 올라와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거는 대표님 로스팅에서 번트 나서 그래요. 약간 그게 있거든요. 지금 두 개를 같이 볶기에는 생도 밀도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워시드가 익히기에는 내추럴이 타요. 맞아요. 그래서 밸런스가 안 맞아요. 사실 일단 선블렌딩 자체가 이 두 가지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이거 양도 그렇고 이제 대표님이 처음에 잡아주셨던 세팅과 비슷하거든요. 크레마 자체가 크레마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는 된다는 거는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 제가 종이 같다고 했던 맛이 약간 아카시아 꿀 같은 느낌으로 호미가 희미해서 이제 과일향이 나기 시작했어요. 훨씬 마시기 편안해지고 깔끔해진 것 같아요. 네. 주시함도 많이 네, 그쵸. 좋게 올라오고 긍정적으로. 많이 바꾸긴 했는데 일단 물 온도가 12도가 올라갔고요. 지금 담겨진 양이 19.6g이에요.
이게 아까 몇 g이라고 하셨죠? 15g? 17g. 17g. 2g을 더 썼고 분쇄도를 많이 풀었어요. 이 원두를 다 컨트롤 하기보다는 지금 현 상태에서 맛있는 맛을 내는 방법은 이건 거예요. 결점이 도드라지는데 결점을 가리려고 물 온도가 낮다? 그러면은 이거를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좀 호소력이 되게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전 이거는 꽤 맛있다고 생각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맛이 있어서 훨씬 더 이게 더 진하게 보이지만 잘 넘어가지 않나요? 맞아요. 왜냐면은 커피의 단맛을 좀 뽑아냈더니 산미는 더 높을 거예요. 훨씬 진하니까요. 물 온도도 진하고. 하지만 먹기가 편하다는 거는 단맛 자체가 좀 받쳐주니까 이 커피가 뽑아나오는 건데 혼자 하셔서 더 그런 것 같아요. 혼자 막 하시다 보니까. 맞아요. 사실 카페에서 아무리 장사가 안 된다 그래도 원두를 적재하지 않고 호퍼에 두고 떨어질만 하면은 로스팅해서 다시 넣고, 이거는 제 생각에는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먹었을 때 완벽하게 맛이 안 나는 이유는 어쨌든 선블렌딩 뭐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디기싱 가스에서 오는 그런 텁텁함이나 이런 게 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에이징을 거치면은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징을 안 거쳐도 맛있을 수,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일관성이 전혀 없는 콩이니까. 로스팅만 잘 되면 사실 강배전도 2, 3주 쓰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몇 잔 안 나가더라도 계속 2, 3kg는 적재하셔야 돼요. DP했다가 5일차가 되면 그때부터 사용하시는 거죠. 추출이나 로스팅이나 좋아질 방향이 상당히 많다. 조금만 수정해도 잘 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 저는 여기 장사가 안 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 제 생각에 이유가 좀 굉장히 많아요. 감각적인 부분이 사실 많잖아요, 카페라는 게 원래. 맞아. 근데 뭐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많은 카페를 다녀보는데 여기 올 이유가 지금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카페 대표님도 만약에 옆에 투썸이 있고 타월탐스가 있어요. 근데 대표님이 정말 진짜 객관적으로 이 카페를 와야 될 이유를 찾았을 때 일단 커피 맛이 투썸이나 대기업보다 맛있나? 일단 아니에요. 가격이 저렴한가? 근데 아메리카노 4,000원이죠. 인테리어가 갈만한가? 아니죠. 그 어떠한 메리트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대표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있을까요? 로스터리라면은 사실 커피로서 엄청난 경험을 할 수 있는가? 핸드드립도 없어요. 대표님이 손님한테 사랑방처럼 할 수 있는가? 일단 바 자체가 높아요. 카페의 형태는 세 가지라고 봐요, 대표님. 첫 번째는 음료로서의 활력소의 커피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사랑방 같은 소통하고 소소하게 할 수 있는 카페. 그리고 세 번째는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스페셜티 쇼룸 같은 카페. 네 번째 카페가 뭐 핫플처럼 찾아오는 사진을 찍는 카페일 텐데 그거조차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표님 인테리어를 다시 하지 않는 이상. 카페의 기본적인 형태에 대표님의 카페가 해당이 되지가 않아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떤 걸 하고 싶으신지. 정말 쉽지 않아요. 대표님은 지금 흔한 크림 카페 커피도 없어요. 이렇게 영업하고 계신 것도 그 단골 분들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를 정해서 그걸 주변으로 가지쳐서 디벨롭 시켜야 돼요. 지금 대표님이 하실 수 있는 메리트는 일단 로스팅이죠. 로스팅인데 원두 DP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좀 쉽지 않죠. 브루잉 하세요. 브루잉 시간 많잖아 지금. 브루잉 하시면 되지.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그렇다는 게 무슨 말이지? 초창기에는 500만 원 할 때도 힘들어요? 500만 원 하면? 제 점심에- 주변에는 900만 원, 1000만 원 해도 브루잉 다 하던데? 혼자 다 하세요. 네, 로스팅도 하고 그 핑계고 1000만 원까지도 다 가능하고 1000만 원이 넘어가면 무조건 직원 쓸 수 있거든요. 직원 쓰면 또 더 가능하고 해서 솔직히 보면 지금 저기 현수막 저거 일단 떼시고 저거 너무 구려요. 요즘에 저거 이런 거 보고 이 사람한테 납품 받아야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트지 같은 거 붙여가지고 간판을 만드는 입간판을 세우시든지. 저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도 이제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것도 단지 지금 한 달이나 됐나? 한 달도 채 안 됐을 것 같은데 고객들 연령층이 조금 높아지면서 여기가 뭐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세우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네. 알고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 그 많은 수단 중에서 현수막은 아니다라는 거지. 대표님 판매 중인데 원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지금 일단은 좀 안 바뀌네요. 당일 로스팅 원두 판매 중인데 살 수 있는 원두가 이제 이런 거 자체가 다시 뭔가 재정립하긴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 요즘에 뭐 핫플레이스다 하는 카페들 막 다 보고 그냥 따라만이라도 하면 어떨까.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 봤거든요. 제 생각에 다 갈아엎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표님 인스타그램에다가 대표님 고기 드신 거는 올리시면 안 돼요. 이 로고 있죠, 요거. 여기 너무 많아. 근데 사실 인스타가 사진 기반인 거 아세요? 인스타를 딱 보면 이 사람의 사진 감도를 보고 이쁘다 안 이쁘다를 일단 판단하고 사진이 예쁘면 이 사진에 어떤 글이 써 있을까라고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전혀 궁금하지가 않아요. 이런 거. 근데 이게 너무 많아. 그 정상 영업 중 최근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아니 최근에 하고 뭐 나중에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지하는 수단으로 하는 건 당연히 좋지만 카페가 10시간 오픈이면 10시간 다 바쁜 카페는 거의 없거든요. 그 사이에 직원들이나 대표들이 사진을 엄청 예쁘게 찍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공지 하나를 하더라도 오게끔 만드는 거 이렇게 유입을 시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럼 키우셔야 돼요. 내가 사진을 못 찍는다고 나 사진 안 찍어 대충 찍어서 올릴래 이거는 그냥 사진 못 찍으면 사진 잘 찍게 배워야죠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뜨거운 아메리카노 2개 하고 카페라떼 하나. 라떼 따뜻한 거 맞으세요? 아 네. 포인트 정리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카드 먼저 드릴게요. 영수증 필요하세요? 네. 음칭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음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람빵을 원하신다 그래서 제가 봤는데 그렇게 막 손님들이랑 이렇게 친화적으로 막 이렇게 막 인사처럼 막 하시지는 못하시죠? 내향적이에요, 원래. 그러면 사람빵이 또 힘들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방금처럼 이제 길어지면 처음 뵙는 분한테 뭐 날씨 얘기도 하고 그냥 가볍게 인사 정도 하고 말씀하신 항상 그 제 핑타이거님 좋아하는 이유가 마인드 커피 하는데 스몰 토킹 하고 약간 그런 문화적인 그런 것들 추구하시니까 그렇게 많이 하시려고 하고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마인드가 너무 좋아서 이제 같이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느낌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고 이제 못 하시는 거라는 건가요? 그게? 못 하셨잖아요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네. 실전이고 네. 제가 보는 이 시야예요. 아니 원래 하려고 하고 저렇게 하려고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저기 세팅 틀어져가지고 한 3-4점 정도 더 뽑았는데 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히려. 근데 기다렸어요. 근데 말씀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대표님께서. 되게 지루해하셨거든요. 그래서 한숨 쉬시면서 그 손님이 그런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뭐 에이징에 신경 쓰는 거나 아니면 인테리어에 신경 쓰는 것처럼 손님을 케어하는 것도 경쟁력이에요. 그게 특히 1인 매장에서는 성격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하려면. 좀 내향적인 분들은 여기서 기진맥진하고 집에 가서 바로 쓰러져 자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저희가 계속 장사가 안 돼서 폐업까지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해야 되잖아요. 힘드시겠지만은 어떻게든지 해보세요. 손님 오시면 그냥 물 한 잔이라도 이제 물 얘기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난 왜 안 주나 했어요 물을. 나한테 물 주면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또 행동으로는 못 하는 거야. 네. 근데 그걸 깨야지 폐업 안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로스터기고 원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라인더 여러 개 있는 거 자체가 어쨌든 커피에 대한 사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두 전문 브랜드다라는 거를 좀 더 이렇게 내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게 많을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 조금 바꾸셔서 요거부터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하실 거는 대표님의 커피를 드시러 온 분한테 전달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건데 카드지를 만드셔야 됩니다. 적어도 이 카드지 안에 대표님이 만든 커피에 대한 의도나 설명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크림 커피도 만드세요, 대표님. 그리고 여기 디저트도 아예 없더라고요. 네. 아, 내가 디저트에는 좀 약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고 싶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게. 못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그게 이제 네. 그나마 성공할까 말까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할 수 있는 게 꽤 많은데 그 어르신들 상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메뉴판이 지금은 그죠? 그래요. 네. 메뉴판이 너무 작아요. 저기 메뉴판을 저기다가 두세요. 대표님. 저기다가 좀 크게 만드세요. 로스터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다채로운 커피를 알리는 건데 대표님 디저트를 신경 안 쓰시는 만큼 커피를 엄청나게 소개를 해보세요. 핸드드립도 클레버라도 하세요. 저 보시면 클레버도 있어요. 클레버도 있고 다 클레버 다 있어요. 있네. 그 브랜드. 클레버도 여러 개 있고 여러 개 준비해 놓은 이유가 이제 저도 이제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안 했다고 하시니까 뭐 사실 실제로 판매를 안 했으니까 네. 뭐 안 한 게 80% 넘는 거죠. 네. 맞긴 맞는데 예. 하려고 했다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신기해요. 네, 네. 그 말 할 거면 안 하셔도 되고.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커피 브랜드가 있나요? 커피 브랜드 저 거기 갔다 왔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안 나네. 좋아하는 거죠? 카페를 안 다니시나요? 나무늘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무늘보. 뉴웨이브? 네, 뉴웨이브. 유이브. 네. 왜 좋았어요? 거기가? 갔을 때 사실 이제 뭐 오프라인 매장을 다니긴 다녔는데 이제 사실은 창업 이전하고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다 보니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이후엔 사실 거의 못 가봤고요. 네, 아무래도 여기에 항상 1인이다 보니까 상대에 있어야 근데 왜 좋았냐고 물어봤는데. 네, 거기 같은 경우 갔을 때 친하시잖아요, 최진혁 바리스타님. 네, 맞아요. 그분하고 뭐 말씀해주신 대로 응대해주신 거 저를 좀 처음 만났지만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경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바리스타와의 소통 때문에 좋은 경험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뭐 답이 나와 있네. 답이 나와 있네요. 사장님께서 손님으로 갔을 때 좋았던 경험 있잖아요. 그게 좋아서 지금 카페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계속 하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일단 여기 앞에 싹 치우셔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소통하시려면은 약간 여기가 깔끔하게 돼야 이게 되거든요. 일단 그라인더 조금씩만 당기시고 대부분 사실은 이제 여러 번 찾아주시는 단골분들하고 더 그게 긴밀하게 되긴 하죠. 근데
소개를 하려고 해도 그냥 사서 들고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제가 자꾸 막 이야기하는 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저런 거를 봤을 때 흥미를 보여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하나라도 더 소개해드리고 설명도 해드리기도 했었고. 그거는 지금 포인트가 보여주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할 의향이 있다는 굉장히 방어적이에요 지금. 공격적으로 가야 돼요. 물건을 팔려면 어떻게든지 내가 뭐 공중제비를 돌아서라도 이 사람이 흥미를 갖게 만들어야지 가만히 앉아있다가 냄새 맡고 쓰고 오면 그때 한번 주고, 이거는 전혀, 그건 너무 부자 마인드예요. 그거는 우리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거 한번 치워보시죠 같이. 좀 더 개방적으로 보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 디자인을 비주얼적으로 좀 하려면 크몽이라고 이렇게 네네. 그런 로고 만들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벌써 결제는 다 해놨어요. 네네. 그래서 대표님이 이거 그 의뢰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표님이 원하시는 거 다 넣으실 수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대표님이 의뢰서를 작성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디자이너분이랑 소통해서 디자인은 최대한 빨리 대표님 드리고, 제가 다 해드리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원드 카드지 글이나 이런 것들은 대표님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빙블렌드 보셨나요? 빙블렌드 카드지 보면 이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돼요. 일단 로고 하나부터 예쁘게 짜고 원도를 좀 올려놓으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메뉴판을 한번 대표님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또 포스터까지도 한번 고민해 볼게요. 그 다음에 저랑 소통하시면서 조명 아래가 딱 포스터 걸면 좋을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하다 보니까 욕심은 있는데 결국에는 비용인 거라서 정말 뭐 하나를 바꿔서 결과가 좋아지는 건 없어요. 주변 카페보다 나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시고 적용시키시는. 이번 기회로 뭐 좋은 인연도 만들어 주셨고, 좋은 인연이 앞으로 이제 제가 더 노력을 해야 이 인연이 이어가고 더 탄탄하고 좋은 인연으로 만들어지겠지만, 뭐 아무튼 이번을 계기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도피처를 자꾸 찾아서 굴을 파고 들어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따끔하게 질타를 받을 그게 없었던 건데, 지금 이제 확실히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약간 뼈 맞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번을 계기로 이제 제가 조금 더 다시 저 스스로도 돌아보고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차근차근 바꿔가면서 노력해서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한테 보답하는 게, 그게 이제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 해본 게 너무 많아서 해볼 게 너무 많다. 드립백 같은 것도 만들 수도 있고. 안 보여드리긴 했는데 사실은 있어요. 드립백도 그러니까 이제 이거 붙인 거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저도 네네. 나름 이제 조금씩 아니, 지금 계속 제가 말 끊는데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드립백 하고 만들어서 말씀하시면 돼요. 그냥 할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로고도 나올 거니까 예쁘게 붙여가지고 막 나눠 드리세요.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다. 화이팅! 네. 이게 지금 시간이 2주가 지났거든요. 그리고 로고가 나온 지도 일주일이 넘었고, 근데 지금 뭐 인스타그램도 그대로고 메뉴판이나 이런 로고를 활용해서 만드는 작업물들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아직 전혀 연락이 안 돼가지고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네. 그 통화 가능하세요? 네.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저 2주 전에 촬영했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피드백을 받은 게 없거든요. 그나마 한 가지라고 하면은 그 응대하시는 거 영상 찍어서 보내주시는 건데 그것도 사실 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네. 전혀 뭔가 나아진 모습이 안 보이고, 다른 부분은 뭐 왜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면 결국엔 다 이게 핑계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사실은 제가 이제 주말에 뭐 그런 거 원두 진열 때라든지 이런 것도 하기로 했었고 이제 했었잖아요. 네. 그 계획은 세웠는데 이제 갑자기 애들이 또 아프다 보니까 주말에 또 오픈도 그날 못하고. 근데 2주가 지났는데 2주 동안 못 나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리고 뭐 애들이 아프다고 저희한테 말을 해주신 것도 아니고, 제가 궁금한 거는 커피 관련해서는 그 아이덴티티 대표도 말씀한 게 디게싱조차 안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디게싱 먼저 해서 그 테스트를 한 결과를 알려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디게싱은 지금 계속 하면서 이제 그걸로 레시피 잡고 쓰고 있고요. 며칠자가 가장 맛있다거나 그게 정해진 건가요? 그렇게까지 막 될 만큼 길게 되는 상황은 아니고, 저도 이제 그때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6배치든 8배치든 정해놓고 이제 하루에 매일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전 그 뒤로는 이제 그거는 계속 하고 있었고. 몇 배치씩 볶는 거를 매일 볶아라는 걸 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거는 계속 그거- 지금 저녁에 이제 하고 있고. 아이덴티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디게싱 최적의 날짜를 테스트하라는 거를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그것도 그냥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게 지금 네. 없었잖아요. 그리고 아무튼 뭐 디게싱은 뭐 오해가 있다고 쳐서 그렇게 넘긴다고 치면은 원두 DP도 전혀 안 되어 있었고 고객응대 관련해서 제가 카톡을 보내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또 답장은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보내주시는지 약간 좀 의아했고 지금 로고 나온 지도 일주일 넘었는데 인스타그램도 로고가 그대로고 저희가 말씀드린 메뉴판이나 입간판이나 시트지 같은 것도 전혀 안 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 그거는 이제 뭐 어찌됐든 하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적든 크든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제가 이제 뭐 은행 대출금 상환하는 거랑 월세랑 이제 뭐 물류비 지불하다 보니까 10월 달도 좀 많이 적자가 나서. 그 메뉴판 출력하는 게 그렇게 비싼가요? 저희가 로고를 만들어 드리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거 네. 메뉴판이랑 이런 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네. 근데 그때 알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는 그걸 믿고 기다렸던 건데 갑자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황스러운 거죠. 저희는 그러니까 연락이 전혀 없는 것 자체가 저희는 계속 기다리는 입장인데 아이덴티티 대표님은 정말 자기 시간 써가지고 가신 거거든요. 그리고 네. 본인 사비로 로고까지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네. 포스터까지 다 만들어서 보내셨어요. 거기 매장에다가. 로고를 받아서 제가 하기로 얘기를 하셨던 게 아니었던가요? 그건 메뉴판이랑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메뉴판을 한번 대표님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또 포스터까지도 한번 고민해 볼게요. 원두 카드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원두 카드도 안 했잖아요. 네. 원두 카드 하기로 했잖아요, 저희. 네네. 뭘 하신 거예요, 도대체? 계속 이게 맛이 조금 불안정해져서 로스팅하고 거기에 조금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도 있고. 저희가 말씀드린 게 지켜지지 않을 거면 못한다고라도 뭐 말씀해 주시든지 왜 못하는지 저희가 알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알고라도 있을 텐데 전혀 저희 원균이한테 전화해가지고 로스팅 어떻게 하냐 뭐 공장 찾아가겠다 이런 말씀 그런 시간은 또 있어요.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 먼저 하고 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하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은 저희는 로스팅 어떻게 하는지 좀 배우려고 신청한 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마침 그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일산 쪽 그 갈 일이 생겼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 저는 이제 그날 로스팅 해주신 것도 그렇고 맛을 못 봤고 제가 또 수정하거나 이렇게 하고 디게싱하거나 이런 것들도 지난 다음에 같이 그 자리에서 이제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해야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 대표님이 찾아오시는 건 좀 힘들다고 해서 원두 맛 구별하는 게 힘들면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답장 안 하시더라고요. 그 사이에 사실 이제 제가 갑작스럽게 그날 영상까지 이렇게 찍어놓고 개인적인 가정사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테스트 하시다가 어려워서 원두 같이 먹어보자고 공장까지 올 생각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러실 필요 없고 원두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안 보내주신 게 가정사랑 큰 상관이 있는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아니 그건 아닌데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를 왜 그렇게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걸 보내주세요라고 하셨던 거를 제가 지금 기억을 못.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면 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랑 다른 주제로 본인 문제 있었던 걸로 얘기하시면은 저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논점과 관련되지 않은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이행되지 않아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전혀 타당하지 않고 그냥 안 했다고밖에 안 들려가지고 사실 저희는 이제 더 이상 뭐 못할 것 같긴 하거든요. 저희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그냥 사장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2주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2주 동안 진행된 게 전혀 없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거 말씀드리려고 전화했어요. 그리고 원인을 여쭤보려고 전화한 거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말씀드릴 거 다 말씀드렸고 사장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뭐 관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충분히 한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하라 그랬지. 그러고 그냥 끝냈어요. 아쉽네. 그러니까요. 아니 뭘 아무것도 안 해보셔가지고
좀 같이 해보면 좋았을 텐데 그 의지가 같이 있어야지 뭘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 그 로스팅 관련해서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막 연락도 하고 전화도 왔단 말이야. 원하는 거는 그런 쪽으로 도움은 받기는 원하지만 우리 이제 가게 솔루션을 해주러 간 거잖아. 하기가 좀 어려우시면은 사실 뭐 도와드리기가 쉽지 않지. 매장을 잘 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커피 로스팅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로스팅을 좋아하셔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뭐 대답을 해드리는데 장사에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 또 다른 문제니까. 사실 의지가 없는 사람을 컨설팅 해주거나 도움을 줄 수는 없어, 그치? 전혀 없지. 이렇게 스텝을 다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메뉴판 끝나면 이제 원두 관련해가지고 이제 디벨롭 시킬 수 있는 거 생두도 찾아놓고 계획을 해놓고 어떻게 도움드릴지 있을지 뭐 이렇게 그걸 아무것도 못 해보니 아쉽네요. 그렇게 됐고요. 뭐 영상 보시는 분들도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 상황이라는 게 다 각자 다르니까 예, 저희도 약간 아쉽고 좀 분한 것도 있긴 한데 일단 각자의 상황은 또 각자가 또 잘 아니까요, 그죠?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케이.